기본적으로 주먹장을 딸 때는 끌이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먹장의 그무게선에 가까운 친구는 주먹장 물매 너비만큼의 끌이 필요한 거고, 주먹장 물매에서 가장 좁은 부분을 때려야 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끌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끌이 있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필요한 이유는 중간에 두 개가 주먹장이 커요. 그 친구들 때문에 큰 끌도 한 개 갖다 놨습니다. 주먹장을 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턱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클램프로 해도 되긴 하지만 클램프는 또 쪼았다 뺐다 해야 되면 귀찮으니까 아예 턱을 한 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부재를 옆으로 때릴 때 뒤로 밀려나지 않게 해주는 이제 칼을 해주죠. 제일 바깥쪽은 어차피 톱으로 썰어낼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려둘 거예요. 왜냐면 이 바깥쪽 주먹장의 끝선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최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는 뭐 쇠망치도 있고 나무 망치도 있고 우레탄 망치도 나무 망치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그무게선을 때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무게선 앞쪽에서 한 2mm 정도만 나와주면 됩니다. 이 정도만 나와주면, 하지만 끌이 두꺼우면 그거보다 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각도가 좀 있다 보니까 끌이, 그리고 두께도 있다 보니까 치면서 점점 뒤로 밀려 나갑니다. 그러면 그무게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각도를 잘 보고 쳐야 돼요. 끌의 요 머리 부분과 망치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쳐주면 손실 없이 힘을 덜 들이고도 장부 촉을 빨리 딸 수가 있습니다. 부재 치기 전에 항상 밑에를 정리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부재가 계속 찍혀요. 작은 못 같은 게 있으면 그 부재는 살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때려봅시다. 그 다음에 끌을 바꿔서 5mm 정도 날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부재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무게선이 계속 때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무게선 앞쪽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 상판에 올려놓고 뒤쪽에 가드를 쳐서 부재가 밀려나가지 않게 하지만, 여러 목수가 있고 여러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때리시는 분도 있고, 뭐 방법은 많으니까, 다만 지켜줘야 될 원칙은 그들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지. 한 80% 정도만 남겨주고, 다음은 뒤집어줘서 똑같이 칩니다. 그무게선을 넘어가선 안 되는 거예요. 그무게선 넘어가지 말고 일단 칩니다. 근데 뒤집었을 때 마킹이 안 돼 있으니까 촉을 때릴 수도 있어요. 방향을 잘 보고 좁은 부분을 때린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무게선 앞까지는 날려뒀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진 않고 먼저 해야 될 작업이 그무게선을 이제 날려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무게선을 걸어서 끝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끝까지 내려가 버리면 일정한 각도로 떨어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에 있는 뿌리선까지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만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꺾어줍니다. 말로는 1도라고 하는데요, 1도를 인간이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장부 딴 곳이 오목해질 수 있도록 살짝 꺾어줍니다. 너무 많이 꺾으면 안쪽에 풀을 많이 채워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살짝 꺾어줍니다. 끌로 다 파냈고요. 이제 남은 여기 어깨를 따보도록 합시다. 어깨는 직각으로 따야 되기 때문에 용기자를 지그삼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킹 나이프도 되고, 끌도 어차피 뒷면이 평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제가 끄어놓은 그무게선이에요. 그무게선에다가 마킹 나이프 꽂아서 용기자를 갖다 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끼워주세요. 길내는 게 항상 먼저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 하나, 그 다음에 뒤쪽에서 선 하나 이렇게 끄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45도로 만나서 끼워주는 거죠. 부재가 많이 크니까 밑으로 좀 내릴게요.
흔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고 똑같이 45도로 끄어줍니다. 자, 켰고 그 다음에 이쪽 손도 끄어주면 더 좋겠죠. 45도. 그 다음에 일자로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이쁘게 떨어졌죠? 똑같이 뒤집었어. 연기자, 마킹 나이프, 금무게선 걸고 길을 먼저 내주고 천천히 이 정도 꺼준 다음에 됐죠? 뒤에도 한번 보고 놓고 그 다음에 힘 빼고 조금 버가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 이러면 이제 숫장부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숫장부를 암장부에다가 옮겨 그릴 겁니다. 방법은 많아요. 뭐 이렇게 90도 지그를 이용해서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판에다가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오늘 상판에다가 붙여서 하는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판에 붙어 있죠. 여기 턱이랑 여기 턱이 또 직각이 맞아야 되니까 부재가 근무계선에 딱 걸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 이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딱 맞게 걸려야 돼요. 주먹장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리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옆에 단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치 마킹을 해줘야겠죠. 샤프 머리가 굉장히 가는 걸 쓰셔야 돼요. 그러면 좁은 주먹장을 그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자, 그렸죠. 그 다음에 선을 또 그어줍니다. 이번에는 톱이 이렇게 사선으로 눕습니다. 또 반대로도 눕고요. 그럼 톱질을 할 때 우리가 궤도를 이런 식으로 줘야겠죠. 방식은 똑같습니다. 길 내고 45도 만나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톱이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전진하는 거죠. 또 다 썰고 오겠습니다. 네, 톱질이 완료되었습니다. 숫장부 딸 때보다 암장부 딸 때가 좀 더 어렵습니다. 각도도 그렇고 각도에 의한 자세도 힘들고 길을 진짜 철저하게 잘 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끌로 때려보죠. 맞습니다. 바닥 청소 항상 해주시고 처음에는 근무계선을 걸지 않고 때립니다. 아래쪽으로 점점 넓어지는 각도이기 때문에 위로 들 때 그 옆쪽에 있는 장부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중간에 톱을 한 번 더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부재를 때릴 때 위에서는 그냥 수직으로 때리지만 밑에서는 45도 정도 꺾어서 부재를 2개로 만들어서 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45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을 때 좁아지기 때문에 부재에 손상은 가지만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대로 찍어주면 되는데 또 너무 세게 찍어가지고 밑에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자세를 바꿔서 위에서 부재를 보도록 합시다. 가장 잘 드는 끌로 마무리를 또 해줍니다. 바이스에 물려가지고 평평한 끌을 이용해서 편이 맞는지 배불뚝이가 없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덜 갈린 데는 한 번씩 다듬어 주고요. 가저립을 해봅시다.